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KBC가 전국 지역방송 사상 최초로 도입한 국회의원 의정평가 결과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마포구가 모아타운 조성을 위한 합동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달빛동맹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창군이 대용량 분리배출함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포항시가 흰남노 피해 복구에 힘쓴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자금 경색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칫 채무 지급을 이행할 수 없는 디폴트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광주의 1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구 가운데 현재 분양에 나선 곳은 신용공원 한 곳뿐입니다. 바로 뒤를 잇는 사업지구가 마륵공원으로 현재 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륵공원은 이르면 내년 2월 분양,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중앙공원 2지구는 내년 6월쯤 분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내년까지 모든 사업지구에서 분양을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나머지 9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23년까지 하반기까지 최대한 분양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10개 사업지구 가운데 일부에서는 사업 차질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공원 부지를 매입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빌린 일부 사업자 가운데서는 자금줄이 막히거나 대출 연장이 안 될 것을 우려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행이나 시공사 측에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디폴트가 나오는 것도 한두 개는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분양시장 침체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금융비용과 건설비용 상승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올려야 하지만 이럴 경우 미분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는 공원 부지를 모두 기부 체납받은 상황이라 공원 조성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대답만 내놓고 있습니다. KBC가 전국 지역방송 사상 최초로 도입한 국회의원 의정평가 결과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KBC 국회의원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역량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의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일하는 국회의원상을 만드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2 KBC 국회의원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1위인 대상은 이용빈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동 법안 발의와 대국민 소통 창구인 SNS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주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아마도 소통과 경청일 텐데요. 현장에 늘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 모습을 칭찬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출석률과 지역주민 여론조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이병훈, 송갑석, 이계호 의원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지역 언론의 법률안 보도를 지표로 평가한 입법대상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킨 소병철 의원이 수상했습니다. 과거를 치유했기 때문에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상을 주시는 것은 남은 숙제도 국회의원으로서 소명을 완수해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번 의정평가는 임기 전반기를 소화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남은 임기 동안 더 분발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입법 대상이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한 문제를 푸는데 좀 더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유권자들에게는 국회의원 중간평가 성격의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했다는 의의를 남겼습니다. 지역방송 사상 최초로 도입한 KBC 의정평가는 빅데이터와 주민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전문 분석 기관과 학계가 참여해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KBC는 총선을 1년 앞둔 내년에도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정평가를 실시해 차기 총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아시아 F&I가 프로핀테크 게임체인저 2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시아 F&I가 지난 1일 한화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프로핀테크 게임체인저 2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프로핀테크 게임체인저는 아시아 F&I와 신한금융그룹이 프롭테크와 핀테크 영역에서 유니콘으로 성장할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2021년 1기 선발을 시작으로 올해 2기를 선발했습니다. 지난 9월 접수를 시작한 공모전에는 89개 팀이 지원했으며 아시아 F&I, 신한금융그룹, 외부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서류 심사, 심층 인터뷰를 통해 최종 7개 팀을 2기로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기업은 총 상금 3,500만 원과 함께 기업당 최대 1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 F&I 정영호 대표는 자회사인 AP더핀이 구축하고 있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과 선발된 스타트업들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시장에 알리고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시아 F&I는 국내 최고 부동산 종합투자회사를 목표로 2020년 설립된 신한은행, NH투자증권, 우리은행 등이 투자한 기업으로 설립 이후 약 1,200억 이상의 부동산 관련 누적 투자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를 중심으로 한 프롭테크 사업 및 자회사인 AP더핀을 통해 온라인 대출 중개 서비스 등 금융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는 핀테크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저층 주거지들을 모아타운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모아타운 시구 합동주민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동네로 바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주민설명회 현장을 안내합니다. 지난 18일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모아타운 시군합동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서울시 전략사업과 및 SH공사 합동설명회로 열려 모아타운 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SH공사는 사업성을 분석하고 융자 지원 등 세부 사업 추진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백남환 구의원, 신종갑 구의원, 차혜영 구의원을 비롯한 모아타운 선정 대상지 주민 약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마포구는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마포의 저층 주거지들이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되도록 구 차원의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마포구의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방향을 마련하는 4개년 계획입니다. 마포구는 지난 3월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TF 운영 등 많은 노력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5기 마포구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5일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제5기 마포구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및 구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서강대 산학협력단 연구팀 등 약 50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 및 수립안 보고 등으로 주민복지 욕구조사 및 집단 심층 면접 결과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대상별 세밀한 돌봄 지원, 자리병량 강화 및 일자리 확충 등 총 8대 추진 전략, 8개 중점 추진 사업, 50개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포구는 2023년부터 4년간 연차별로 사업들을 진행하며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 보문산에서 대전 둘레산길 르네상스 시대를 알리는 국가숲길 지정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대전시가 보문산 숲속공연장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남성현 산림청장, 등산애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둘레산길 국가숲길 지정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국가숲길 지정에 따라 대전시는 총 12개 구간 대전 둘레산길에 안내센터, 숲속 야영장, 숲속 산장 등 시설을 조성해 시민 편의성을 개선하고 숲길 걷기 대회, 산성 투어, 스탬프 투어 등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대전 둘레산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코스를 설치하고 경사 구간 우회 노선도 신속하게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대전시 5개 자치구 주요 산을 통과하는 138km의 둘레길인 대전 둘레산길은 지난 11월 8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숲길로 지정됐습니다. 대전시가 여성 고용과 근로의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일과 생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 친화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대전시가 관내 12개 기업을 여성 친화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여성 친화 기업은 관내 30인 이상 기업 중 경영자가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구축해 여성 인재 육성에 힘쓰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총 12개 여성 친화 기업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등과 함께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여성 친화 기업들은 여성 인력 적극 채용과 핵심 인재 양성, 채용, 승진, 임금차별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전시 여성 친화 기업은 편견 없이 활발한 여성 고용과 승진을 실천하며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직장 내 고충 개선과 육아휴직, 돌봄휴가 등의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 및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제정의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달빛 동맹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25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 및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제정의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달빛 동맹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대한민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남북으로만 유통과 소통이 강화되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동서로도 사람과 물류가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달빛 동맹으로 나라 전체가 교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국토 균형 발전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연내에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주민들의 생활 쓰레기 배출의 편의성을 높이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용량 분리배출함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주택가 거점 장소에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을 나누어 배출하는 대용량 분리배출함을 설치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재활용 선별 작업 전 배출 현장에서 사전 선별 처리함으로써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추진됐습니다. 또한 군은 자원관리 도우미를 운영하여 분리배출함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2달간 평창읍 16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군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과 골목길 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선진국형 지역관리 시스템을 준비해 운영할 예정이며 새로운 분리배출함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도모하여 깨끗한 평창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횡성소방서가 대형 재난 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횡성소방서는 횡성 청소년 수련관 및 인재육성관에서 2022년 재난 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가스 폭발에 의한 건물 붕괴 및 대형 화재 대응이며 횡성군청 및 횡성경찰서 등 15개 기관과 장비 58대, 인원 3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발생 초기 소방력의 효율적 운영,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원활한 지휘 시스템 작동을 위한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 강화,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확립 등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실태 평가 결과 충북도 4개 시군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인구 5만 명 이하 지자체에서 보은군이 최우수상, 증평군이 우수상을 차지했고 각 유역청별 우수기관으로 제천시와 영동군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특히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보은군은
하수도 침수 및 안전사고 예방 대응 능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소규모 하수도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우수 사례로 전반적인 하수도 운영 관리 능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내년도 국가투자 예산 확보와 신속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 등 핵심 간부들을 만나 내년도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찾아 지역 발전을 위한 당면 사업에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동해안 오랜 수건 사업인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설계를 위한 국비 180억 원 등 지역 SOC 사업과 한류 메타버스 전당 조성,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영남권 벨트 구축, 국립세계문화유산센터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건의했습니다. 또 이 지사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도청 앞마당에서 이웃 돕기 재원 마련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경북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성금 1억 5,260만 원이 모일 때마다 도청 앞마당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의 행복 온도가 1도씩 올라가 목표액에 도달하면 100도씨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배한철 도의회 의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첫 기부 행사, 사랑의 온도탑 제막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경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기간 언론사 방송 모금, 거리 홍보 캠페인 모금, 금융기관 모금, 학교 모금 등 다양한 나눔 참여 방법을 마련하고 도민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금된 성금은 도내 경제적 빈곤 퇴치, 교육 및 자립 역량 강화, 사회적 불평등 완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사업으로 소외이웃과 복지시설 등에 전액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태풍 흰남노로 인해 포항에 남은 상처가 아물어가는 데는 정말 많은 이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포항시는 표창패 수여식을 가지고 태풍 피해 복구에 힘쓴 유공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포항시는 23일 제4회 포항시 안전의 날을 맞아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날 표창패 수여식에는 태풍 피해 지역에서 고군분투한 군 장병들과 함께 단체 및 개인 표창 대상자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는 참석자들과 함께 태풍 피해 복구에 힘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패를 전달했습니다. 포항시는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기꺼이 헌신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포항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총 사업비가 5,800억 원 증액됩니다. 이에 따라 수안지구를 잇는 2호선 2단계 구간에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몰린 백운교차로에서 효천역을 잇는 2호선 3단계 구간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갑니다. 기획재정부가 일부 구간 지하화 등의 광주시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총 사업비는 5,800억 원 증액된 2조 7,9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은 광주광역시청에서 수안지구를 지나 광주역으로 이어지는 20km 구간입니다. 이제 공사 들어가야죠. 내년부터 어차피 한 6, 7년 걸리거든요. 광주광역시청에서 백운교차로 광주역을 잇는 남쪽 17km 구간인 1단계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단계는 현재 공사 진행상 2026년 완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착공에 들어갈 2단계는 당초 2026년 완공 계획이었지만 착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빨라야 2029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백운교차로에서 효천역을 잇는 3단계 구간은 여전히 사업비 5억 원만 반영된 채로 남겨뒀습니다. 광주시는 2단계 착공을 마친 뒤 3단계 사업계획을 만들어 기획재정부와 다시 한번 총사업비 증액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시와 여수교육지원청, 여수경찰서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여수시와 여수교육지원청, 여수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이념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행정적 지원과 지속적 상호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아동청소년의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하고 안전한 여수시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12월 1일부터 서울의 심야택시 기본요금이 5,3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먼저 심야 할증 시간이 확대되는데요. 중형 택시의 경우 할증 시간이 2시간 당겨져 밤 10시부터 적용됩니다. 즉,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는 20% 인상된 가격 4,600원이 기본 요금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 승객이 많은 시간에는 추가로 20%가 할증됩니다.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3시간 동안은 기본 요금이 5,300원으로 더 오릅니다. 또 기존에 심야 할증이 없던 모범이나 대형 택시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할증 20%가 적용되고요. 서울을 벗어날 경우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심야 택시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